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 무효를 보겠습니다. 무효란 당사자가 원했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무효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거기서 손해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문제, 이것도 처음에 많이 나오죠. 일반 교과서 요약집에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무효인 경우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요.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중요한 개념이고요. 예전에 허위피시 경우도 무효였죠. 그때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무효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요. 가장 많이 나눠지는 것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또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먼저 보시면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표를 살펴봤지만 절대적 무효는 무지 많았잖아요.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주권 많았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고요. 상대적 무효는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하는 거죠. 얘가 두 가지 비진의 피시 무효 그리고 허위 피시 무효가 있습니다. 물론 진의한 의사 없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만 무효였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중에서 절대적 무효는 무지 많어 그냥 흘려 들으시고 상대적 무효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말씀드리죠. 그리고 상대적 무효는 뜻이 누구에게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이 상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의 효력은 불소급입니다. 아예 절대적 무효인 경우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단순한 폭행을 하고 서로 고소, 맞고소했죠. 그 경우로 하더라도 서로 화해하면 고소 취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상대적이다. 그런데 절대적 무효,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이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람을 찔러 주겠네요. 그래도 피해자 가족이 저를 용서했거든요. 그렇다고 감옥살 안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아예 추인 불가하고 상대적 무효만 추인할 수 있는데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 무효의 경우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효력은 불소급이다. 판례도 있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약정 그때부터 효합니다. 그때부터 불소급이다. 이거는 민법에서 많이 나왔고요. 공시법칙 등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등기에서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로 전용약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효력이 불소급이다. 소급 불소급 개념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는 당연무효 원칙이고요. 재판상 무효도 있습니다. 민법에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있다시피 회사 설립 무효, 합병 무효. 왜 그러냐면 회사를 이미 설립했는데 합병했는데 절차가 잘못됐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이루어졌던 법률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를 설립 또는 합병을 무효로 하지 않고 보충 보완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관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 항상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상 무효도 있다. 그것이 바로 회사 설립 무효와 합병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소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오지 많이 틀립니다. 소급은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불소급은 비소급 미래의 장래 같은 말입니다. 소급 불소급 뜻도 중요하죠. 소급은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소급하여 그런 말 나오면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그리고 불소급이라는 것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소급하지 아니하니까 불소급, 비소급, 미래의 장래는 다 같은 뜻이다 보시겠습니다. 그래 총칙 앞부분에서 봤는데 한 번 더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제, 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은 소급인 것이고요. 거슬러 올라간다. 이 소자가 거스를 소자예요. 오늘 기준에서 어제, 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은 소급인 것이고요.
오늘 기준에서 오늘 이후 내일 모레 한 달 후 10년은 불소비입니다. 항상 기준은 오늘이고 오늘 기준에서 과거는 소비고 오늘 이후는 불소비다. 근데 불소업 뜻이 여러 가지였죠. 불소급, 비소급, 미래의 장래와 같은 뜻이고요. 소급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계약식부터와 같은 말이다. 항상 유념해 주시고 문제 푸실 때마다 잘 보셔야 돼요. 소급을 불소급으로, 불소급을 소급으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자, 전부 무효, 일부 무효도 중요하죠. 전부 일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죠. 그때는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뭐 하냐면 더 그러거든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입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지만 그럼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무효 부분이 없어. 그랬더라도 법률을 했을 것이야. 그런 때는 또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이 뜻이 헷갈리죠. 그럼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 일부 전부.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근데 유효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관입니다. 약관. 나중에 계약부에서 배우죠. 배우는데 약관의 경우는요.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조항만 무효고요. 나머지 또 유효합니다. 반대야. 민법의 대원칙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약관은 다르다. 약관은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조항만 무효,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 약관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를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샀습니다. 땅을 500평을 샀는데 거기다 오피스텔 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건물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측량해 봤더니 100평이 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500평 값을 지불하고 500평이 필요한데 100평이 도로 들어갔다면 그럼 100평은 내가 인수받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100평은 국가의 도로인 것이고 400평만 내 땅이 되다 보니까 나의 원래의 사업계획과 다르죠. 그러면 매수인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뭐라고 됐다고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이죠. 그래서 땅을 500평 샀습니다. 그런데 100평이 도로 들어갔다면 우리 얼핏 생각하면요. 100평 무효, 400평 유효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무효다. 그 경우는 땅을 이렇게 500평을 샀다. 그런데 100평이 도로 들어가서 무효라면 일단은 자 500평 전부가 더 무효입니다. 500평 전부. 그러니까 무효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 이 100평이 없어서 그래도 계약을 했을 것이야. 그럴 때는 나머지 400평은 유효합니다. 아셨죠? 좀 쉬었다가 정말 중요한 유동적 무효,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